안녕하세요. 성내초 5학년 도덕 2단원 6차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2단원을 마무리해보면서 내 마음을 더 키워 감정과 욕구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교과서 36쪽을 봅시다. 36쪽을 보면 링컨 대통령의 일화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링컨 대통령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네, 바로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죠. 여기에 그 링컨 대통령이 일화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많은 위원들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이제 자기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링컨 대통령이랑 사이가 좋지 않은 위원이 이제 이 링컨 대통령을 약간 골탕 먹이고 약간 깎아내리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신발이나 만들던 사람이었어.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어 왔었죠. 이 신발 당신이 아빠가 만든 거야 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 링컨 대통령은 굉장히 나라에서 꽤 중요한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당신 아빠는 신발이나 만들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 당신이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러면 정말 이 말 들으면 굉장히 모욕적이고 열받을 텐데 이 링컨 대통령은 자신의 그 감정과 욕구를 완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냐면 뭐 고맙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한동안 잊고 지냈던 아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여러분들 36쪽이 이 한 장이 뭔가 좀 두껍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져보면 좀 다르죠. 다른 쪽들이랑 좀 다르죠. 이게 사실은 두 장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링컨이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이 부분이 뜯어서 열립니다. 그 뒤쪽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지금 찾아볼까요? 네. 좀 시간이 걸린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뜯어서 안의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확인했나요? 네. 선생님도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는 솜씨가 뛰어난 구두 수선공이셨습니다. 만약 신발이 불편하면 제게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버지 옆에서 보고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진짜 자기네 가정, 자기 집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모욕할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의원들의 얼굴을 보세요. 엄청 감탄한 표정이 나와 있죠. 그쵸? 정말 이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잘 다스리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이겠죠?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체험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체험 활동은 명상이에요. 이 명상은 호흡과 자신의 정신을 집중해서 자신의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이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진 않을 거고요. 영상이 끝날 때 이번 단어를 마무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먼저 명상에 있는 자세, 그리고 바른 자세와 방법들만 먼저 알아봅시다. 교과서 37쪽을 보면 명상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1번을 볼게요. 왼쪽 사진의 친구와 같은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눈을 왜 감을까요? 눈을 감지 않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다른 무언가들, 사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로지 내 마음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눈을 감고 오로지 내 마음 안속에, 내 몸 안에 있는 마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을 살짝 벌려 숨을 길게 내쉽니다. 호흡을 느리고 천천히 하라는 말이죠. 호흡을 천천히 느리게 하면은 내가 깊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복잡한 생각들이 차분히 가라앉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나서 막 달리기 하고 나서 엄청 힘들 때 멈춰서 숨을 고르죠. 그 숨을 고르면서 몸을 다시 진정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 숨을 고르면서 마음을 더 가다듬을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 호흡에 집중하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봅니다.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을 오로지 제대로 집중해서 생각해 보는 적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난 감정, 내가 짜증나는 감정, 내가 슬픈 감정,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한테 짜증내고 이럴 수는 있어도 내가 지금 왜 짜증이 났지? 나는 이걸 왜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 이러면서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이렇게 억누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적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아까 하라고 했었던 거고, 그 천천히 호흡을 한 다음에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죠. 마치 한 걸음 떨어져서 내가 눈 감고 앉아있는 나를 보는 것 같이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하며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3, 4번 사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부정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바로 명상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따 꼭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제 한 장 넘기면 체험활동 2번이 나와 있어요. 38쪽이죠? 이건 지금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감정과 욕구를 다스리는데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 노하우, 나만의 방법. 선생님은 선생님 감정을 다스리는데 가장 좋은 게 자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뭔가 감정이 싹 가라앉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랑 같이 수다 떠는 거. 수다 떨면은 뭔가 짜증났던 것들이 막 풀려나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감정과 욕구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도움을 주는 말로 이제 편지를 써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영상을 멈추고 바로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교과서 39쪽을 보면 단원 마무리가 있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이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음 보기의 단어를 활용해 짧은 글을 써 봅시다.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거나 필요한 단어를 더 넣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기입니다. 감정, 조절, 이해, 욕구, 대상, 상황, 실천. 여러분, 우리 이번 단원에서 무엇에 대해서 배웠나요? 그렇죠. 우린 이번 단원에서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 감정과 욕구를 그대로 두면 안 되었었죠. 이 감정과 욕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마음의 힘을 길러서 조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정과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엔 무엇이 있었죠? 그래요. 나전달법도 있었고 마음 신호등 3단계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정조대왕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3가지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교과서 28쪽, 29쪽에 보면 만족하기, 마음 다스리기, 욕심 다스리기 라고 되어 있어서 정조대왕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정과 욕구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워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걸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겠죠? 그래요. 우리가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잘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보기에 있는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실천할지 글을 적어볼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럼 그 아래 빈칸에다가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있는 보기의 단어들을 활용해서 짧은 글을 써보도록 합시다. 다 한 친구들은 그 아래 스스로 돌아보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운 것을 얼마나 잘 배우고 잘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 잘 적어 보았나요? 스스로도 잘 평가해 보았다고요? 잘했습니다. 그럼 한 장 넘겨봅시다. 교과서 40쪽, 41쪽을 보면 이번 단원에서 배운 감정과 욕구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태계 이항 선생님의 가르침과 북아메리카 원주민인 체로키족 노인이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데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두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잘 읽어보았나요? 네,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참을 인자에 대한 이황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화가 났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알약, 환이라는 거는 옛날 알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알약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무엇을 먹느냐? 결국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의 위에 칼날을 얹은 모양인 이 참을 인자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옆에 있는 마음속 늑대라는 이야기 다 읽어보셨나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노인이 말을 합니다. 손자에게 말을 하는 거죠. 마음속에 그 싸움이 일어나는데 늘 이건 늑대 두 마리가 싸우는 거랑 같대요. 늑대 두 마리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마음의 하얀 늑대랑 부정적인 마음의 검은 늑대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질문을 하죠.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긴다. 즉 너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이길지가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죠. 즉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과 욕구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정과 욕구를 다스리는 내 마음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다짐해 보았는데요. 그리고 단원도 정리해 보았었죠?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3단원, 긍정적인 생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